김민석 의원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3칸 굴절버스에 관련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3칸 굴절버스. 이거 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게도 트램. 대전 도시철도 3호선 네. 무게도 트램. 네네. 그러면 마치 철도 같은 느낌. 트램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원래는 버스의 모든 것이 준하는 법을 따르는데 그때는 철도인 것처럼 좀 보여지려고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씌우려고 했겠구만.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생긴 거는 트램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일단. 그렇죠. 얼추 생긴 거는. 네네네. 어쨌든 관련과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문제도 출발이 됐죠. 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우 시장이 민선 8기 이제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게 이 공약이었어요.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추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시장들은 2호선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3, 4, 5호선을 같이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었고 사람들이 이장우라면 한다. 뭐 불도저, 추진력 강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때 네. 당시에 그 3, 4, 5호선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이 또 그래서 태정시장 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튼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난 이것도 말장난 같아. 나중에 그거 갖고 결국은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3, 4호선을 동시에 건설한다고 했냐. 나는 추진한다고 했다. 추진한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추진은 뭐 할게요라고 또 이제 추진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들고 나왔던 게 이 무게도 트램인데 얘는 그 철로 위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퀴가 달린 버스였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곳에서 이거 허위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이제 3칸 굴절버스로 이제 바꾼 거죠. 그 고무 바퀴 달린 네. 고무 바퀴 달린. 직접 지난주에 타봤습니다. 타보셨어요? 네. 참 맞다. 산건이 직접, 있죠. 네네. 네, 어땠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가자 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철도 건설국에 관련한 질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와야 질의도 조금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미리 갔고요. 가서 실제로 타보니까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철도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스였어.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시의 부서가 철도 부서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게 하나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이번에 네. 확인이 된 거였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 버스는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길어요. 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 길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 몇 미터죠? 19미터인가? 네. 얼핏 기억이 뭐 그 정도 되거든. 그걸 넘으면은 일단 안 돼. 못 다녀. 그리고 무게 중량 제한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버스는 그걸 넘잖아. 저희가 40톤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버스 자체가 일단 37.5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도로에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는 이게 갈 수 없고 네. 어디는 그렇죠.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타보신 거는 실제 운행이 아니라 시범 운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만 해봐라. 네. 근데 이 버스는 그 구간만 다닐 수 있지 대전시 전역을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법이 안 바뀌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례 가중법을 통해서 특례로 이제 실증해서 이제 넣어서 그 30년도까지는 유예를 이제 주는 것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꾸려면 시장이 권한을 이제 가능하다라고 승인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승인만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일단 버스 자체가 37.5톤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버스에 태울 수 있는 가장 최고치의 인원수가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다 태우면 53톤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넘지 않고 31.5톤인데 공차 중량이 네. 37.5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명 태우고 다녀야 돼. 10명 태우고 다녀야 돼. 그럼 사람 안 태우고 다녀야 된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사업을 네.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방청한 학생들도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장훈 시장이 호주 브리즈번인가요? 네. 거기 가서 이거 보고 아싸
대전도 하자. 여러분 스위스산 뭐 네. 의원님이 그거 발견한 거 아니었어요? 엄청 팔았죠. 스위스산 들어온다고 유럽산 이랬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이제 중국산.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네. 근데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인수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 185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해서 3개가 오기로 했어요. 차 세대를 들어온 걸로? 차가 3대가 오기로 했는데 일단 한 대만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인수위하는 그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여 있어서 2대는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분은 거의 돈을 줬는데 다 줬죠. 80%를 줬습니다. 전- 이미 선 계약에서. 근데 한 대만 받고 2대는 못 받은 상태인데 네, 네. 그거를 사갖고 오기라는 업체가 부도 네. 위기라서 네, 네. 날아갈 판이다. 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한 대만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전시관 이런 데다 총체적 문제인데 제가 요번에 주요 업무 때 계속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정말 할 생각이 있었느냐. 처음에 입찰 단계부터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지 확인했느냐. 근데 거의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모든 계약에서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수의 계약을 한 상태에서 80%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79.8%인가 그랬는데 그런 비용 그 정도의 계약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당근마켓에서 뭐 살 때 그냥 돈부터 주고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G마켓에서 살 때는 주고 해요. 아니 그건 이제 예전에 뭔가 시스템이 예전에 국가계약법에서는 네.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80% 줬다는 건 네네네. 이제 그것도 넘어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70%를 절하가 아니라 까지 최대 줄수 70%까지 줄 수 있고 네. 못 믿었거나 뭐 이러면 한 30-40%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리고 근데 실제 계약에서는 70%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원래는 기성에 따라서 네. 중개돼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 네. 철도 관련된 법에 준용해서 사실 이거를 아직 차를 한 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1차 계약 완료 처리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주고 아직 안 받았는데도 계약 처리 완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도 정말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 의혹 처음부터 이게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한 게 지금 운전사도 3명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세대가 들어오면 최소 인원이 9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세 분으로 운전을 해야 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교대 인력도 없네. 왜냐면 기사들은 한 대만 들어오면 교대 인력이지. 세 아 개. 그러네. 현지 중국에 가서 배워왔거든요. 그런 버스가 온다고 그치,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치 그거 막 돌리고 이러려면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은 네. 운전하기 쉽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원래도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고 원래 부도가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요소들이 많았어요. 업체하고 이장우 시장하고 또 하나 관련이 또 하나 뭐냐면 270명까지 최대 인원을 탈 수 있는 버스인데 실제로 제가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좌석은 44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서 가는 거예요? 네, 230명이 서서 가야 돼요. 네, 이런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야.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저상 버스여서 굉장히 올라탄 거가 무리가 없이 타기 때문에 약자, 교통약자나 어르신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타기 너무 좋다라는 걸 가장 먼저 막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자분들이 타면 뭐예요? 자리에 앉을 데가 없는데. 너무하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왜 버스가 원래 유럽산이라고 하더니 왜 중국산이 들어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중국산은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건양대에서 출발을 해서 도안으로 쭉 가서 충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버스가. 그러면 여기 갔으면 다시 돌아올 때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고 내려서 막 이게 뚫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러서 저 사람 누구지? 했더니 저쪽 가서 다시 이쪽에 앉아가지고 다시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어서 운전석이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아. 네, 오픈이 돼서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승객이 뭐 해코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끝까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들었던 제보는 충전에 대한 방식이었어요. 이것도 전기 배터리로 가는 그렇죠. 거죠? 차고지가 없어서 이걸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건양대 쪽에서 차고지를 만들긴 했는데 충전 방식을 얘기하니까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동식이에요. 충전하는 곳이 없어서 이동으로 끌고 와가지고 충전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동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긴 리드선을 가지고 와서 네. 충전해야 된다 이런. 네, 거. 원래는 이제 충전이 전기차가 되면 시설이 네.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낼 때 네. 주유기 앞에 딱 대고 하면 그럼요.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곳이 리드선으로- 없으니까 줄 길게 끌고 네, 와서 어디서 사와서 이제 끌고 와서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루에 2번을 시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런 게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 즈음 그리고 2시에서 5시 즈음 아니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충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10시간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운행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하루 충전하고 하루 운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한번 시운전하고 와서부터 계속 또 충전하고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운행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게 2대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안전하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차고지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내가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차부터 사온 격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예산을 줄 때도 그때 일단 얘기를 질러. 할 때도 일단 질러. 일단 사오고 놓을 스타벅스도 때도 일단 없었잖아요. 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 안전에 대한 문제, 기사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2대가 들어온다고 한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아니 놀 곳이 있어야 갖고 오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이제 무산될 수도 있다. 매몰 비용을 각오하고라도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것 같던데. 네네. 그럴 가능성이 진짜 있어요? 네, 그럼 그 돈 어떻게? 이미 들어간 돈 100억은 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한 달 정도만 유예를 주기로 했어요. 하루에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이자를 받고 그런데 그 돈을 낼 능력이 된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의 방송에서 나올 이거 녹화죠? 네, 녹화예요. 네, 녹화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런 거예요.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줄 자리도 없지만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사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모든 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거는 안 밝히고 오늘 처음 네.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모든 말이야 거짓말이야 아직까지도 만약 사기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상대를 기망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기본 전제인데 그 업체가 대전시를 기망한 건지 아니면 대전시가 기망 당해준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쵸. 다를 것 같고 이거는 명백하게 구상권 청구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순 없다. 그리고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요. 정말 심각하네. 네. 좀 심각한데 이게. 특례에 넣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허술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전시가? 그렇죠. 고발도 하고 네. 가압류도 걸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자,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그리고 이 세칸 구절버스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장의 대답이 정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시범 사업이니까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고 시범 사업이라고 막 쓸 수 있겠어요. 100억이 넘는 네, 돈을. 그쵸. 근데 시범 사업이라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을 못하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나 엊그제 라디오에서 네. 그거 얘기했거든. 뭐냐면 미안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끝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거든. 아니 그분 한 얘기가 이랬다면서 막 제가 7월 2일자로 와서 네. 이 전임자가 한 거고 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 잘 모르는데 저한테 자꾸 이래라더라면 제가 어떡합니까? 뭐 이랬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그 얘기 나왔다면서 네. 그 국장이 아니, 누구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 아니 고위공직자가 그게 태도가 맞아? 그런 제가 비록 온 지 얼마 안 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러이러했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해야 하니 앞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큰 소리를 내니까 이제 뭐 속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국장님 개인 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은 그 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애 초등학생이야?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3급 아니에요? 네. 고위직이잖아. 뭐 네. 그 애야? 아, 그 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음. 이제 우리 대전시 공무원분들도 정신 차리시고 정말 대전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를 잘 구분하고 분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예. 세칸 굴절버스 말고도 많은데, 예. 이게 무슨, 뭐 청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긴 해. 근데 빨리 청산하고 또 새로 출발해야 하는데, 그게 좀 잘 뒤섞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